이 정치가로서의 공자.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공자는 주왕조의 중앙정치 권력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예속국이 각각 독자적 군주를 갖고 통치하던 시대이다. 중국 사가들은 이 시대를 춘추시대라 부르는데 이 시대는 서력 기원전 722년부터 서력 기원전 481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그 다음 시대는 전국시대라고 불리우는데 이 시대에는 중앙정치 권력이 부패하여 중국의 모든 법적, 사회적 구조는 와해되고 끊임없는 전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질서와 존엄성의 위대한 주장자인 공자는 정대하는 혼란을 한탄하면서 신민과 국가 또는 단일 가정, 가족 간 같은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책임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군주가 군주답게 처신하지 않고 대신이 대신답게 처신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므로 혼란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혼란한 세계를 개편하는 제1단계로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알맞는 신분을 깨닫고 또한 신분 상응하게 처신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공자의 최고 이상은 세계 정부이며 그는 그것을 대연방이라고 불렀다. 대연방에 관한 공자의 이론은 얘기 속에 서술되어 있다. 그가 보는 바에 의하면 사회 발전의 제1단계는 혼란한 세계이며 제2단계는 소강 상태의 세계이며 모든 국가가 질서와 평화 속에 살아나가는 평화도래기이다. 끝으로 제3단계는 목가적인 대연방의 시대인데 공자는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사람들이 위대한 도를 행하면 공공봉사 정신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다.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게 되고 성실성이 선양되고 유대가 두터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어버이만 공경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어버이도 공경할 것이며 그들의 자식만이 아니라 타인의 자식도 귀여워할 것이다. 노인은 죽을 때까지 봉양될 것이며 노동할 수 있는 젊은이는 고용되고 또한 연소자에게는 생활비가 지급될 것이다. 과부나 고아나 그들을 공양할 자식이 없는 노인이나 또는 병자에게는 친절과 동정이 손을 뻗칠 것이다. 남자는 일터를 갖고 부녀자는 가정을 가질 것이다. 사람들은 재화가 유효가 되고 있는 것을 싫어하나 그들 자신만이 쓰기 위해서 갖추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충분한 일거리가 없는 것을 불평하나 그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리 사욕은 억압될 것이며 또한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강도나 절도나 배반자는 이젠 없어지고 따라서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앞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대연방의 시대이다. 공자는 그 자신의 생애의 일을 구상함에 있어 주공에게 많은 감화를 입었다. 따라서 세계 정부라는 그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는 계몽군주의 출현을 고대하였으며 계몽군주가 출현하면 주공이 주왕조에 봉화하였듯이 그도 계몽군주에 봉화하려 하였다. 만약 계몽군주가 출현하지 아니하여 그의 큰 포부를 펴볼 수 없다면 그에게 높은 관직을 주고 또 그의 지도를 바라는 진실성 있는 군주에 봉화하려 하였다. 그는 또한 이러한 진실성 있는 군주마저도 없다면 선정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아주 작은 나라에서도 봉화하려고 생각하였다. 어떻든 공자는 단순한 이상주의자만은 아니었다. 그는 그가 목적하는 사회의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에 관하여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더구나 그의 제자 중의 하나인 자공이 선정의 근본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식량이 풍부하여야 하고 적당한 군비를 갖추어야 하고 백성의 신망을 얻어야 한다는 세 가지 사항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사항 중 공자는 백성의 신망이 제일 중요하며 백성의 신망 없이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치자는 재화가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 공정한 분배에 힘을 쓴다. 치자의 빈곤은 걱정하지 않고 다만 불안정한 상태를 걱정한다.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곳에 빈곤은 없는 것이며 조화가 있는 곳에 부족함에 대한 불평은 없는 것이다. 또한 만족함이 있는 곳에 반란은 없는 것이다.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이 노나라의 약점이었으며 공자는 그것을 개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당시 노나라는 소공이 통치하고 있었으나 그는 개손, 맹손, 숙손이란 3대 공족의 손에 놀아나는 괴뢰에 불과하였다. 이 3대 공족의 가장이 교육, 상공 및 국방에 관한 대신의 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력 기원전 517년 공자가 주의 도읍인 낙양에서 돌아왔을 적에 노나라에는 반란이 일어나 소공은 노나라 지방에 있는 제나라로 도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혼란을 당하여 공자는 소공 일행의 뒤를 이어 제나라로 향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중도에서 소공의 일행과 합류하지 않고 직접 제나라의 수도에 갔다. 공자의 희망은 노나라에 인접해 있는 제나라 제후를 통하여 노나라에 얼마간이나마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 제의 제후는 이 성인의 영향에 감명을 받았으나 그를 중용하는 데 주저하였으므로 공자는 다시 노나라로 돌아오고 말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